선생님은 이제 다음 주제. 자, 얘들아. 좀 많이 지쳤을 건데, 선생님은 15분에서 20분만 딱 하고 쉬자. 대신 쉬는 시간 많이 줄게. 15분 정도 주면 좋잖아. 한 번에 많이 쉬는 게 좋지 않아? 5분 3번 쉴래? 아니면, 뭐라 쓰실까? 응, 그래. 그리고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줄게. 애들 거만 빨리빨리 말해줄게. 자, 한 사군이 있었지? 그리고 우리나라 물리쳐. 그리고 이제 부요,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집니다. 물어보자. 이 여러 나라는 무슨 문화가 기반일까? 청동기 문화? 아니면 철기 문화? 철기 문화가 당연히 기반이 되겠지? 왜? 위만 이후부터 다 철기니까. 되겠죠?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부여의 특징이거든? 정치체제에서 특이한 정치체제가 나와. 그게 말한다? 연맹왕국이라고 나오는 것이야. 되겠지? 그럼 연맹왕국이 뭔지 빨리 말해줄게. 저기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부족이 있었어. 5개 부족이 있었거든? 이 마를 좋아하는 애들이 마족이야. 마족의 우두머리를 마가 이렇게 불렸던 거야. 소의 우두머리는 뭔다? 소 우자 써. 여기 우두머리를 우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끝자리가 뭘로 끝나지? 가. 이게 족장의 뜻이야. 또는 똑같은 의미가 이거야. 간. 그래서 우리 신라의 박격 거서관이라고 했거든. 그거 족장이라는 뜻이야. 더 우리한테 일반적인 거 징기스칸 들어봤지? 족장이라는 뜻이야. 왕이라는 뜻. 되겠니?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뭔지 알겠지? 마족의 우두머리. 소는 우가. 돼지는 저가. 개는 구가. 이렇게 불린 거야. 근데 4개 부족이 아니야. 가운데 어떤 부족이 있다? 왕 부족도 따로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 몇 개 부족이야? 5개 부족이지. 잘 봐. 대규모 적이 쳐들어온 거야. 엄청난 적이 쳐들어왔어. 그럼 따로따로 방어하면 될까 안 될까? 따로따로 혼자 싸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대규모 적이니까 우리 이때는 같이 뭐더라? 연맹하자. 연합해서 싸우자는 거야. 그리고 적을 물리쳤어. 그럼 전쟁할 때 돈이 적기들은 많이 들어. 많이 든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이번에 전쟁할 때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세금을 올리라고 명령 내리지. 마가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쌩까. 야, 그럼 우가 너라도 세금 올려라. 쌩까. 여기도 오직 누가 다스린다? 마가의 말만 듣는 것이. 그러니까 왕권이 강한 거야, 미약한 거야? 미약한 거. 이게 연맹왕국인 거야.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앙집권구랑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느슨한 연합체라 보시면 돼. 실제 왕이 전쟁에 패하지? 교체했대. 그 농사도 안 되지. 왕을 교체. 야, 왕이 무슨 잘못이야? 농사 잘못된 거라. 왕이 그만큼 왕권이 미약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네가 봐봐.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곳이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지. 이 행정구역을 뭔다? 사출도라 불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이거? 그럼 너네가 암기할 건 이거다. 부여는 몇 부족 연맹국가? 5부족 연맹국가. 족장이는 2개만 외워. 마가 우가 가축명식 땄다는 거. 되겠지? 그럼 선생님이 이걸 왜 이 정도만 암기하라고 하면은 이따가 배울 고구려 또한 몇 부족 연맹국가다? 5부족 연맹국가야. 그럼 고구려에도 뭐가 있을까? 가들이 있겠지. 상가, 고추가, 대가 이렇게 불리거든? 근데 이런 걸 외우지 마. 마가우가 아니고 5부족이지. 5부족 연맹체는 딱 2개밖에 없다고. 부여랑 고구려밖에 없어. 그럼 5부족 연맹체래. 그럼 후보자 누구 떠올리면 돼? 부여와 고구려. 마가우가 나오지. 무조건 부여지. 마가우가 안 보이지. 그럼 고구려 들어가면 된다고. 고구려도 연노부, 소노부, 관노부, 전노부라고 따로 있어. 부족이. 안 해도 되잖아. 마가우가 안 보이지.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면 돼? 고구려나.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 고구려와 부여의 정치체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 됐나 이거? 그럼 5부족 연맹국가 줄치고. 어떤 거? 사출도, 마가우까지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됐니 이거? 응. 그리고 요게 그 정도 들어가면 되고 필기 하나만 하자. 왜냐면 이게 교과서 너네 학교 교과서 위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교과서에 없는 건 다 빼버렸거든. 근데 문제 풀 때 보면 문제집 보면은 교과서만 그게 딱 낸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필기 하나만 해. 알겠지? 거기다가 뭐 필기할 거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요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자고. 연구란 단어. 알겠지? 뭐? 연구. 제천행사를 의미합니다.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제천행사. 하늘에 가장 감사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철일까? 가을철. 되겠지? 왜? 그때 뭐하니까? 추수하니까. 가장 배불리 처먹을 때야. 되겠니?
자,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하늘에 감사하는 거지? 그게 바로 다 추석이라 보시면 돼. 그 추석이 부에서 뭐라 불렸다? 영고라 불렸던 것이야. 맞이할 영. 북을 치면서 하늘을 맞이한다. 일종의 뭐더라? 뮤직 파티였다 보시면 돼. 되겠지? 근데 이 뮤직 파티가 매우 중요했던 거야. 왜 중요하냐? 부족 간의 단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야, 우리 평상시에 친척들과 교류 많이 하냐, 안 하냐? 많이 안 하잖아. 언제 때 모여? 명절 때 다 모이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얘네 이런 거 안 하지? 각기 다른 부족이야, 그냥. 근데 영고 때 다 같이 모이는 거야. 야, 너네 이런 축제를 전쟁 시 하면 돼, 안 돼? 전쟁 때도 했다고.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게. 그래서 제천 행사는 원래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데, 너네 학교 교과서에는 없어, 미래행 교과서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뺀 것 뿐인데,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온 게 누구라고? 고구려. 고구려 또 몇 부적 연명과? 5부적 연명과. 구분하는 거 말해줬어, 안 말해줬어? 말해줬죠? 이 정도 하고, 우리 바로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자. 자, 29번 들어갈게요. 자, 29번 정답 몇 번? 어디다 줄쳐놨니? 29번. 마가우가 줄쳐놨니, 얘들아? 마가우가 줄쳐놨어요? 그럼 뭐야? 부여지. 우리가 부여 배웠던 거. 뭐라고 배웠어? 제천행사 이름. 영고. 배웠었지? 정답 몇 번? 1번. 그리고 왜 12를 했냐면 얘네는 완전한 농경민족 아니야. 마가우가 가축명칭, 목축업도 같이 있기 때문에. 됐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31번. 정답. 1번 확실하게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럼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1번. 이렇게 나오시면 돼. 할 수 있겠니, 이거? 34번. 어떤 나라인지 적어봐. 34번에 어떤 나라인지 적어봐. 34번. 어떤 나라야? 어떤 나라더라? 그렇지. 고구려인지 알 수 있겠지? 오부적 연맹과 2개밖에 없다고. 부유 아니면 고구려. 마가오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지요. 그럼 무조건 어떤 나라다? 고구려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마무리 됐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쪽 파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요거야. 오부적 무수문과 연맹안구. 나머지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 돼. 되겠니? 편하게 하고 따라와. 자, 우선 부여에서 이제 압록강유역에 어떤 나라가 만들어진다? 고구려가 만들어집니다. 고구려가 몇 부적 연맹국가? 5부적 연맹국가. 끝났네요. 되겠지? 원래 이쪽에, 들어봤잖아.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새끼 뭐라고 그래? 주몽이라 불렀던 거지? 근데 이제 고주몽이가 다른 왕자들의 시기와 질투받으면서 내려오게 되죠. 그럼 여기가 무슨가? 압록강이라고 하거든. 이 압록강 지역에 딱 오니까 아무도 안 살았던 게 아니야. 4개 부족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주몽이 날 믿고 따라라. 그래서 5부적 연맹국가로 시작했던 나라가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 안 해도 되고, 고구려는요, 원래 여기가 산악지대거든. 농사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다 굶어 죽었을까? 남의 거 뺏어 먹는 경제가 발달해. 그래서 일명 약탈 경제라고 하고, 또 이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지? 중국이 있지. 중국과 싸우면서 성장한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진 게 고려가 되죠. 심지어 여자들의 시집갈 때 있지? 결혼하잖아. 뭘 준비하는지 알아? 장례 복장 먼저 준비해. 왜? 그런지 알겠지? 곧 있으면 남자 새끼 뭐 할 거니까? 전쟁 나갈 거니까. 죽을 거니까. 그 정도로 전쟁이 빈발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욱제라고 이것도 한번 들어봐. 재밌는 제도거든, 이게.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야. 결혼시켜 주십시오. 선물을 딱 2개 가져가. 술병하고 돼지 새끼. 양심도 없는 새끼지. 저거들 이제 결혼시키다가 막 졸라대는 거야. 그럼 이제, 알았다. 결혼시켜준다. 그러면 옆에다가, 여자 집에서 신혼집을 만들어줘. 그래서 저 서자가 사위 서자야. 옥은 집옥자야. 무슨 집? 사위집을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남자, 여자 같이 사는 것입니다. 되겠니? 이런 이상한 풍습이 있었다. 이상한 풍습이라, 서욱제라는데 선생님 교재 없어? 너네 학교 교과서 없어서 뺐을 뿐이야. 알겠지? 심심한 필기해, 서욱제. 그래서 하나 알아두면 나쁘진 않겠지. 이거는 우리가 술자리에서 쓰는 상식? 이런 것을 쓸데없는 건데, 너네, 이게 우리나라 원래 전통 혼례 풍습이야. 남자들이 결혼할 때 뭐 간다고 그래? 장가 간다고 하지. 그럼 장인 댁에 간다는 뜻이야. 장인과 장모 때. 됐잖아.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딸이 5명이야. 그럼 지금 몇 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 집안 망하겠지? 그럼 방을 만들어, 서욱에다가. 그럼 방마다 어때? 사이에 성씨는 다르겠지? 서옥이 아니라 서방이 되는 거야. 이서방, 김서방. 그럼 우리나라 원래 전통으로 풍습이야.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시집살이 안 하고 왜 남자가 여자 집에 갔죠? 어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돼. 야, 나중에 너네가 결혼하잖아. 독립하기 쉬워 아니면 어려워? 어렵지, 초창기 사회생활하기. 맞지? 그리고 또 문제가 있지. 애기 낳으면 어떨까? 진짜 그거 힘들다고 보시면 돼. 한 명 키우기가. 그때 누가 있으면 돼? 장모님이 옆에 계신다고 해봐. 도움 많이 되겠지. 그리고 집도 따로 마련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요. 어느 정도 기반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같이 사는 것 뿐이야. 끝까지 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독립하는 거야. 되게 합리적인 풍습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게 바로 우리나라 서옥제가 있었다. 이렇게 간단히 들어가면 되겠고요. 되겠지? 그리고 제천 행사 뭐 있었다? 동맹이라고도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럼 우리 거기 오부적 연구가 줄치고 거기까지만. 그리고 요네들을 귀족회의를 뭐라더라? 무슨 회의라더라? 제가회의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근데 딱 너네 교과서만 나오기 문제가 또 고르기가 힘들단 말이야. 문제집 풀다 보면 너네가. 그러다 보니까 서욱제하고 동맹 정도만 이렇게 필기해 놓자. 서욱제하고 동맹 정도만. 마음에 됐나 이거? 응, 필기 잘했네. 자, 그 정도. 야, 제천에서 2개만 한번 해봐. 부여하면 뭐 했었지? 부여가 뭐였지? 영고, 부영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부여니까 영고. 고구려는 군사 강국이니까 군사 동맹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5분만. 1분 만에 끝낼게. 옥조와 동해는 너네들한테 요즘 많이 안 물어봐. 알겠지? 원래는 풍습도 많이 거든. 근데 많이 안 물어봐. 요즘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서 옥조와 동해 그냥 이 정도만 들어가면 돼. 무슨 국가? 군장국가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선생님, 그럼 군장국가가 뭐냐? 우리 아까 처음에 마가국가 배웠었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 되겠니? 그래서 군장국가. 여기서 왕의 명칭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읍군. 읍의 군장이라는 뜻이야. 후. 단어가 하나야. 후. 또는 삼로. 늙은이 3명. 뭐 이 정도야. 그러니까 딱 어때? 힘이 약하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옥조 애들은 원래 여기가 농사 되게 잘 돼. 함흥평야지대야. 함흥냉면이 유명한 곳이야. 그 물고기도 많이 잡혀. 근데 얘들은 풍족하게 못 살았어. 옆에 누가 있어? 고구려한테 뺀날 삥 뜯겼던 나라야. 결국 고구려한테 병합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동해 또한 그 정도 수준이야. 무슨 국가? 군장국가. 그럼 2개 묶어서 무슨 국가다? 군장국가. 끝.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돼. 매우 쉽죠? 그렇죠? 옥저 줄치고 군장, 읍군, 삼로 정도 줄치고 동해 또한 똑같아. 군장, 읍군, 삼로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근데 이제 마지막 어디만 보면 돼요? 사만 지역만 이제 우리가 또 보여보면 되는 것이야. 이 사만 지역은 우선 동네가 이래. 요게 12개 국가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 동네를 나라 부르자고 진한 동네 이렇게 불렀던 거야. 여기는 54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마한 동네 이렇게 불렀던 거고, 여기는요 변한 동네. 그 이걸 따로따로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퉁쳐서 사만 이렇게 불리는 거야. 되겠죠? 순서대로는 여기 무슨 한이 있었다? 진한,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한? 마한.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변한. 순서대로 진마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진마변. 진라면, 진마변. 배우기 좋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사만 지역의 특징은 요거야.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 청동기 때는 재정 분리였으면 일치였어. 재정? 일치라고 다 배웠었지. 그치? 여기만의 특징이야. 재정 분리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 되겠지? 그럼 여기는 왜 재정 분리라는 걸 보여주냐면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 천군이라는 놈이 있어. 뭐가 있다고? 천군. 얘가 다스린 지역을 소도라 해. 소도.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다른 족장이 있거든? 신실한 애가 있어. 여기에 범죄자 A가 있어. 범죄자 A가. 그럼 요 놈이 어디로 도망가면? 요쪽으로 도망가지. 잡아놓을 수 없대.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자도 여기는 건드릴 수가 없다?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었던 곳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저기 다른 곳에는 그런 게 있어 없어? 그런 거 없다고. 여기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재정 어떻게 되었다? 분리되었다는 게 특징이야. 그리고 왜 재정 분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주하거든. 남쪽으로 많이 이주해. 살기 좋은 곳으로.
그럼 봐봐. A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B가 왔어. 그럼 뭐가 일어날까? 다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아마 완충지대로 이런 걸 갖다 놓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유추해봐. 왜 생겼는지는. 근데 이건 역사학자들의 유추일 뿐이고 그냥 우리가 애울 건 뭐야? 사만 정치적 특징은요. 재정, 분리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단어가 뭐라고요? 천군. 얘가 다스린 지역을 뭔다? 소도. 그렇게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